옛날 한 고양이가 쥐와 사귀게 되어 온갖 사랑과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쥐는 고양이와 함께 한 집에 살며 공동 살림을 꾸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을 테니 미리 대비해야 해. 고양이가 말했고 둘은 지방이 가득 든 단지를 하나 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둘지 고민하다 고양이는 교회 제단 밑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며 그곳에 단지를 숨기자고 했습니다. 쥐도 좋은 생각이라 여겨 둘은 아무도 모르게 지방 단지를 교회 제단 밑에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지방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졌습니다. 고양이는 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사촌이 아기를 낳아 세례식에 다녀와야 하니 집 좀 봐줘. 고양이는 제단 밑으로 기어들어가 지방 단지의 맨 윗부분을 맛있게 하차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을 지붕 위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구나. 쥐가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Top off. 고양이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껍질 벗겼지. 쥐는 이상한 이름이라며 고개를 갸웃했죠. 그리 오래지 않아 고양이는 또다시 지방 생각에 군침을 흘렸습니다. 고양이는 쥐에게 이번에도 세례식에 가봐야 해. 아주 특별한 아기라서 거절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쥐는 이번에도 고양이의 말을 믿고 집을 지켰습니다. 고양이는 교회 벽 뒤로 살금살금 기어가 단지 속 지방의 절반을 먹어치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고양이에게 쥐가 물었습니다. 이번 아기의 이름은 뭐였어? 절반 먹었지야. 고양이의 대답에 쥐는 기가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고양이의 입맛은 또다시 동했습니다. 좋은 일은 3번이라고들 하지. 고양이는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는 쥐에게 세 번째 세례식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쥐는 의심했지만 이번에도 고양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번에 고양이는 남은 지방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밤늦게서야 배가 빵빵해진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what was the third child's name? 쥐는 세 번째 아기의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몽땅 먹었지. 고양이의 대답에 쥐는 소리쳤습니다. I've never 세상에 heard such a name in 책에서도 my 본 적 life. 없는 이상한 이름이야. 그날 이후 아무도 고양이에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밖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쥐는 굶주림에 시달리다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고양이야, 우리 숨겨둔 지방을 가지러 가자. 그래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 지방을 맛보는 건 창밖으로 혀를 내미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일이겠지. 둘은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제단 밑에서 단지를 꺼냈을 때 단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례식에 가서 껍질을 벗겨먹고 절반을 먹어치웠구나. 몽땅 먹었지. 쥐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양이는 쥐에게 달려들어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지요. 달콤하게 말하는 친구를 항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옛적 소원이 이루어지던 시절, 성 근처에는 거대하고 어두운 숲이 있었습니다. 숲속 오래된 라임나무 아래에는 맑은 샘이 있었죠.
그곳은 아름다운 막내 공주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공주는 샘가에 앉아 황금공을 가지고 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공을 너무 높이 던져버렸어요. 결국 공은 깊은 샘 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샘은 너무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는 슬픔에 잠겨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왜 그리 서럽게 우시나요? 목소리의 주인은 못생긴 개구리였습니다. 아, 너였구나. 내 황금공이 샘에 빠져서 It's 울고 you, 있단다. Frog. I can help you. But what will you give me if I fetch your plaything? My clothes, my pearls and jewels, even the golden crown I wear. I want not your dresses, or jewels, or golden crowns. If you will love me and let me be your companion, sit at your table, eat from your plate, and sleep in your bed. Oh, yes. I will promise you all, if you will only get me my golden bowl. 약속을 받은 개구리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잠시 후 개구리는 황금공을 입에 물고 나타났죠. 공주는 기뻐하며 황금공을 집어들었습니다. Oh, this is wonderful. I must tell everyone. 그리고는 개구리를 잊은 채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가요. 난 그렇게 빨리 뛸 수 없단 말이에요. 홀로 남은 개구리는 다시 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공주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리석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Youngest princess, open the door for me.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바로 그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And when I lost my golden ball in the pond, this little frog retrieved it for me after I promised him. I never thought that he could come out of the water. 왕의 표정이 엄하게 변했습니다. What you have promised you must keep. Go and let him in. 공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개구리가 안으로 깡충 뛰어 들어왔습니다. Lift me up beside you. 공주는 마지못해 개구리를 옆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Now push your golden plate closer
so we can eat together. 공주는 혐오감을 감추지 못하며 섭씨를 밀었습니다. 개구리는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eaten all I want and am tired. Now carry me to your room. 그 말을 듣자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I cannot touch him. You should not despise someone who has helped you in time of need.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개구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공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개구리를 방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침대를 향해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I am tired. I want to sleep as well as you. Lift me up. 그 순간 공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공주는 개구리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것은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왕자였죠. 왕자가 공주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It was a wicked witch, and she turned me into a beast until I could find true love. Princess, will you come with me to my father's kingdom, where I shall marry you? Yes, my prince, I will. 공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마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8마리의 백마가 끄는 웅장한 마차였죠. 왕자와 공주는 왕국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차는 왕자의 왕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차는 왕자의 아름다운 왕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새로운 공주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I, Prince Alarak, take you, Princess Alara, wife. And I, Princess Alara, take you. 공주의 아버지는 딸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왕국을 현명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 왕국은 번영했습니다. This new wing will be for them, a place for joy and learning.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공주는 약한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왕국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And this is the part where the dragon flies over the castle. Wow. What a beautiful day for a ride, my dear. Look, a butterfly. 그렇게 많은 해가 흘렀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지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My dear, look yonder. That forest holds a secret we must uncover. 문득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생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을 추하게 비추는 악마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은 그만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 도시에 장미를 사랑하는 단짝 친구 카이와 게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얼음 궁전에 사는 눈의 여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악한 거울 조각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카이는 썰매를 타러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눈처럼 새하얀 썰매를 탄 눈의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카이는 마치 홀린 듯 자신의 썰매를 여왕의 썰매에 묶었습니다. 썰매는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라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입을 맞추었고 카이는 추위도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게르다는 홀로 카이를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강물아, 내 구두를 줄게. 카이를 데려갔니? 강물은 게르다를 신비한 꽃밭이 있는 늙은 마법사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법사는 게르다가 카이를 잊도록 마법의 빗으로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게르다는 모든 것을 잊고 정원에서 지냈지만 그곳엔 장미가 없었습니다. 모자에 그려진 장미를 본 순간 게르다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정원 밖은 이미 가을이었고 게르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게르다는 영리한 까마귀를 만나 왕자와 결혼한 공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틀림없이 카이일 거야. 하지만 궁전의 왕자는 카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르다의 사연을 들은 왕자와 공주는 따뜻한 옷과 황금 마차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황금 마차는 그만 숲속의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게르다는 그곳에서 꼬마 산적 소녀를 만났습니다. 카이를 봤어. 눈의 여왕과 함께 북쪽 라플란드로 갔어. 게르다의 용기에 감동한 산적 소녀는 술록배와 함께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라플란드 여인은 핀란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게르다의 힘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있습니다. 마침내 눈의 여왕의 궁전 앞 무서운 눈송이 괴물들이 게르다를 막아섰습니다. 게르다가 기도하자 그녀의 입김이 천사군대가 되어 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끝없이 넓고 차가운 얼음으로만 만들어진 궁전이었습니다. 카이는 그곳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카이, 드디어 만났구나. 게르다는 카이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르다의 사랑이 담긴 눈물이 카이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두 아이가 기뻐서 춤을 추자 얼음 조각들이 영원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카이와 게르다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순수한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요. 아내의 집 창문 너머에는 무서운 마녀가 사는 집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정원의 탐스러운 라푼젤 상추가 너무나도 먹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은 결국 한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마녀에게 들키지 않고 라푼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져온 라푼젤로 샐러드를 만들어 정말 맛있게 먹었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아내는 다음날 그 라푼젤이 3배는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다시 한번 정원으로 향했지만 등 뒤에서 마녀 고텔이 나타난 것이죠. 네 이놈! 감히 내 정원의 라푼젤을 훔쳐가다니. 겁에 질린 남편은 마녀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마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라푼젤은 얼마든지 가져가거라. 대신 내 아내가 낳는 아이를 내게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에 떨던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얼마 후 부부에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마녀가 나타나 약속대로 아기를 데려가 버렸고 부부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녀는 아기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났고 금빛 머리카락은 비단결처럼 길고 탐스러워졌습니다. 라푼젤이 12살이 되던 해 마녀는 라푼젤을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숲속의 높은 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이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답니다. Rapunzel? Rapunzel! Let down your hair!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면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탑 꼭대기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라푼젤은 탑에 갇혀 지내는 외로움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달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나던 이웃나라의 왕자가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노랫소리의 주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탑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마녀가 탑에 오르는 비밀스러운 방법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저 머리카락이 바로 저 탑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로구나. 왕자는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지자 왕자는 탑으로 찾아가 마녀가 했던 그대로 외쳤습니다. 마녀 외에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던 라푼젤은 깜짝 놀랐지만
왕자는 I mean you no 다정하게 harm. 말을 건넸습니다. 왕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라푼젤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네, 기꺼이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라푼젤은 왕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 후로 왕자는 마녀가 다녀간 저녁 시간에만 라푼젤을 찾아왔고 마녀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올리는 게 왕자님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힘드네요. 이 말을 들은 마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마녀는 앙칼지게 소리치며 큰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녀는 라푼젤의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을 가차없이 잘라버렸고 탐스러운 머리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마녀는 라푼젤을 멀고 먼 사막으로 데려가 버려두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마녀는 잘라낸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창문 고리에 단단히 묶어놓고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어김없이 라푼젤을 찾아온 왕자는 탑 아래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Rapunzel, my dear. 마녀는 머리카락을 내려주었고 왕자는 신나게 탑을 올라갔습니다. Oh no. 넌 라푼젤을 다시는 못 볼 거다.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인 왕자는 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불행히도 가시덤불의 날카로운 가시가 그의 두 눈을 찔러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왕자는 숲속을 헤매며 오직 라푼젤의 이름만을 슬프게 불렀습니다. 왕자는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연명하며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 몇 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녔습니다. 한편 사막에 버려졌던 라푼젤은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아 비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마침내 라푼젤이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는 황량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푼젤은 왕자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뜨거운 눈물 두 방울이 왕자의 눈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왕자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왕자는 사랑하는 라푼젤과 그들의 사랑스러운 쌍둥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왕자의 귀환과 그의 아름다운 가족을 보며 크게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왕자와 라푼젤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어미 오리는 곧 태어날 아기들을 기다리며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알들이 깨지고 보송보송한 노란 아기 오리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알 하나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어미 오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알이 깨졌지만 나온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깃털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괴롭히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헤엄은 누구보다 잘 쳤지만 다른 오리들의 괴롭힘은 연못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농장에 사는 다른 동물들마저 그를 비웃고 가는 곳마다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외로웠던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는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정처 없이 걷던 아기 오리는 낯선 늪지대에 도착해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야생 거위들조차 그의 모습을 보고 놀려대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 사냥꾼들이 나타났고 평화롭던 늪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냥개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너무 못생겼다는 듯 냄새만 맡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비바람을 헤치고 걷던 중 저 멀리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집이었고 할머니는 오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 살던 고양이와 암탉은 알도 못 낳는다며 미운 오리 새끼를 구박했습니다. 이곳 역시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님을 깨달은 미운 오리 새끼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난생 처음 보는 크고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춥고 배고픈 겨울이 찾아왔고 미운 오리 새끼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연못이 얼어붙지 않도록 밤새도록 쉬지 않고 헤엄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얼음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음씨 착한 농부가 얼어붙은 미운 오리 새끼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집안에서 깨어났지만 아이들이 장난을 치자 너무 놀라 다시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갈대밭에 숨어 춥고 외로운 겨울을 힘겹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녹이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햇살 아래 미운 오리 새끼는 지난 겨울보다 훨씬 크고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날개를 펼치자 놀랍게도 몸이 가볍게 떠올라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그는 지난 가을에 보았던 바로 그 아름다운 새들이 있는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또다시 놀림을 받더라도 저 아름다운 새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물에 비친 것은 미운 오리가 아닌 눈부시게 하얀 백조였습니다. 다른 백조들은 그를 따돌리기는커녕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것을요. 호숫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좀 봐. 새로운 백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에 몸 둘 바를 몰랐지만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농장 위를 날아오르자 모두가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해주는 멋진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황금빛 노을이 물든 호수 위에서 백조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강인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깊은 겨울, 한 왕비가 흑단나무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핏방울이 창밖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왕비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으며 이 흑단나무처럼 검은 머릿결을 가진 아이를 낳고 싶구나. 얼마 후 왕비는 소원대로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으며 흑단처럼 검은 머릿결을 가진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착한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년 뒤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거만하고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새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거울은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이 나라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자신이 최고라는 사실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한편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나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다시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질투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장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백설공주를 깊은 숲으로 데려가 죽여라. 증거로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오너라.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냥꾼이 칼을 빼드는 순간 백설공주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숲속으로 도망갈게요. 사냥꾼은 공주가 가여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쳐라. 마침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오자 사냥꾼은 멧돼지를 잡아 허파와 간을 꺼냈습니다. 사냥꾼은 이것을 왕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악한 왕비는 그것이 백설공주의 것인 줄 알고 요리해서 먹어치웠습니다. 홀로 남은 백설공주는 무서운 숲속을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공주는 7 난쟁이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작은 식탁 위에 7개의 작은 접시와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말랐던 백설공주는 각 접시에서 음식을 조금씩, 각 컵에서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벽 쪽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맞는 침대를 찾다가 7번째 침대에 쏙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긋고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밤이 되자 산에서 일하던 집주인 7 난쟁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누가 내 접시 음식을 먹었지? 7번째 난쟁이가 침대에서 잠든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난쟁이들은 촛불을 들고 그녀를 비춰보며 감탄했습니다. 맙소사.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7 난쟁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난쟁이들은 친절했고 백설공주는 그들에게 계모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난쟁이들은 의논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러 간 사이 집을 돌봐준다면 여기서 함께 지내도 좋아. 백설공주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일하러 가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내 계모를 조심해.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은 왕비가 다시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산 너머 7 난쟁이 집에 있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반드시 죽어야 해. 왕비는 늙은 행상인으로 변장하고 잡동사니가 든 상자를 들고 산을 넘었습니다. 왕비는 난쟁이의 집에 도착해 소리쳤습니다. 예쁜 물건 팔아요. 백설공주가 창밖을 내다보자 할머니는 예쁜 허리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노파는 괜찮겠지. 백설공주는 문을 열고 할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얘야, 이리 오렴. 할머니는 백설공주의 허리끈을 단숨에 숨이 막히도록 세게 조여버렸습니다.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서 죽은 듯이 쓰러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들은 꽉 조인 허리끈을 발견하고 가위로 끈을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가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난쟁이들은 그 늙은 행상인이 계모였다는 것을 알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왕비는 궁전으로 돌아와 거울에게 물었고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대답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왕비는 마법을 이용해 치명적인 독이 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다른 늙은 할머니로 변장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창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어요. 구경만 해보렴.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 백설공주는 속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창문 틈으로 손을 뻗어
백설공주의 머리에 빗을 꽂았습니다. 독이 든 빗이 머리에 닿자마자 백설공주는 독에 중독되어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다. 왕비는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난쟁이들이 금방 돌아왔고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공주를 살피다가 머리에 꽂힌 이상한 빗을 발견하고 재빨리 뽑아냈습니다. 백설공주가 다시 깨어나자 난쟁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왕비는 궁전에서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반드시 죽어야 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비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새빨간 아주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칠을 하고 늙은 농부의 아내로 변장하여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왕비가 창문을 두드리자 백설공주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전 아무도 들여보내면 안 돼요. 괜찮아. 내가 독을 탔을까봐 무섭구나. 자, 보렴. 왕비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어 독이 없는 하얀 쪽을 베어 물었습니다. 붉은 사과가 너무나 탐스러웠기에 백설공주는 그만 유혹에 넘어가 창문 틈으로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 조각이 목에 걸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검다고. 이번엔 난쟁이들도 널 깨우지 못할 거다. 왕비는 궁전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제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마침내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이제 이 나라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제야 왕비의 사악한 질투심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난쟁이들이 돌아왔을 때 백설공주는 땅바닥에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리끈을 풀고 머리를 빗기고 물로 씻겨보았지만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난쟁이들은 그녀 곁에 앉아 3일 밤낮을 슬프게 울었습니다. 공주가 잠자는 듯 보였기에 차마 땅에 묻지 못하고 유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눕히고 산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난쟁이 중 한 명이 항상 곁을 지켰고 숲속 동물들도 찾아와 슬퍼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산 위에서 유리관 속에 잠든 듯 누워있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금은보화를 줄 테니 저 관을 자신에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왕자의 진심 어린 간청에 마음이 움직여 관을 내어주었습니다. 왕자는 시종들에게 유리관을 조심스럽게 메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시종 중 한 명이 그만 나무 뿌리에 걸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사과 조각이 밖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되살아난 것입니다. 왕자는 기쁨에 넘쳐 외쳤습니다. 당신이 살아났군요. 저는 당신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청혼했고 백설공주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자와 백설공주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사악한 왕비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왕비는 불안한 마음에 거울에게 물었고 거울은 새 왕비가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왕비는 그 새 왕비가 바로 백설공주임을 알고 공포와 분노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를 위한 벌이 준비되었습니다. 붉게 달구어진 쇠구두 한 켤레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왕비는 그 쇠구두를 신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녀는 그 뜨거운 신을 신고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습니다. 사악한 왕비가 사라진 후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들의 왕국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먼 옛날 아주 먼 내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다스리는 활기찬 왕국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나라 일보다 옷에 더 관심이 많았고 매시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사냥터에서도 오로지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을 대단한 재봉사라고 소개하는 2명의 사기꾼이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이 옷에 막대한 돈을 쓴다는 소문을 금세 듣게 되었죠. 두 사람은 임금님에게 폐하,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습니다. 그 옷감은 아주 특별해서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 옷만 있으면 누가 유능하고 누가 무능한지 알 수 있겠군. 임금님은 두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사기꾼들은 가장 좋은 방에 2개의 텅 빈 배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텅 빈 배틀에 매달려 열심히 일하는 척했습니다. 물론 임금님이 보낸 최고급 실과 금실은 모조리 자신들의 주머니 속으로 챙겨 넣었죠.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근사하게 짜이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현명하고 정직한 신하를 대신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이 황홀한 색상과 무늬를. 사기꾼들이 텅 빈 배틀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맙소사,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바보란 말인가? 신하는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임금님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보았노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확신을 얻고 싶어 또 다른 정직한 신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하의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 훌륭한 옷감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수많은 신하를 거느린 채 직접 옷감을 보러 갔습니다. 사기꾼들은 임금님이 도착하자 마치 대단한 것을 보여주듯 텅 빈 배틀을 가리켰습니다. 이럴 수가. 어째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 내가 바보란 말인가? 함께 따라온 신하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드디어 온 백성이 기다리던 큰 축제 행진의 날이 밝았습니다. 폐하, 이쪽 다리를 드시지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 멋진 망토를 두르시고요. 임금님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지만 오, 정말 잘 어울리는군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화려한 비단 차양 아래에서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임금님을 가리키며 천진난만하게 외쳤습니다. 아빠,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대. 정말? 속삭임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웃음소리가 되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하. 임금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몹시도 추운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눈은 펑펑 쏟아지고 주위는 칠같이 어두웠죠. 이 추운 거리를 가여운 소녀는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엔 성냥이 가득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성냥은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좀 사주세요. 하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가여운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맛있는 거위 요리 냄새가 거리까지 풍겨왔습니다. 결국 소녀는 두 집 사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작은 손은 꽁꽁 얼어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성냥 한 개비만 켜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세상에 그 불빛은 마치 구리장식이 반짝이는 커다란 무쇠 난로 같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소녀가 얼어붙은 발을 녹이려고 다리를 쭉 뻗는 순간 성냥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난로는 사라지고 차가운 벽만 남았죠. 소녀는 서둘러 두 번째 성냥을 벽에 그었습니다. 불빛이 닿자 벽이 베일처럼 투명해지더니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는 훌륭한 그릇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위구이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거위 요리가 포크와 나이프를 꽂은 채 소녀를 향해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성냥이 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얼른 세 번째 성냥을 켰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어느새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수천 개의 촛불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그 불빛을 향해 손을 뻗자 촛불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때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뚝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누군가 세상을 떠나 하느님 곁으로 갔구나. 소녀는 다시 성냥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불빛 속에서 그리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성냥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질 거잖아요. 따뜻한 난로처럼 맛있는 거위처럼 예쁜 트리처럼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소녀는 할머니를 붙잡기 위해 남은 성냥 뭉치를 몽땅 꺼내 벽에 문질렀습니다. 성냥불은 대낮보다 환하게 타올랐고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고생한 손녀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빛과 기쁨에 쌓여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춥지도 않고 배고픔도 고통도 없는 하느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앉은 채 싸늘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 타버린 성냥 뭉치가 들려 있었지만 소녀의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쬐려 했나봐라며 혀를 찼지만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해의 축복 속에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못에서 개구리가 나타나 왕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1년 뒤 왕비는 예언대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를 낳았습니다. 왕은 공주의 탄생을 기축하며 12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여인들은 공주에게 세상의 모든 미덕과 아름다움을 선물했습니다. 11번째 축복이 끝났을 때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공주가 15살이 되는 날 물레에 찔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남겨둔 축복을 가진 12번째 여인은 죽음 대신 100년의 잠으로 저주를 바꿨습니다.
왕은 공주를 지키기 위해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주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들장미처럼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났습니다. 공주가 15살이 되던 날 부모님이 성을 비운 사이 그녀는 홀로 성을 거닐었습니다. 성 구석진 곳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낡은 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꼭대기 방의 문에 꽂힌 녹슨 열쇠를 돌리자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곳엔 한 노파가 앉아 난생 처음 보는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뻗은 순간 날카로운 바늘이 공주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공주는 그 자리에 쓰러져 아주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 안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성 주변에는 날카로운 가시 덤불이 자라나 성 전체를 세상에서 격리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주를 구하려 했지만 가시 덤불을 통과하지 못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100년이 흐른 뒤 한 용감한 왕자가 다시 이 성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가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고 왕자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자는 탑 꼭대기에서 눈부시게 잠든 공주를 보고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왕자가 공주에게 입을 맞추자 공주는 긴 잠에서 깨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도 기지개를 켜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두 아이가 있었죠. 몹시 가난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못된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 아이들을 숲에 버려요. 헨젤은 그 말을 엿들었어요. 헨젤은 밖으로 나가 달빛에 반짝이는 하얀 조약돌을 주머니 가득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헨젤은 뒤따라가며 몰래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부모님은 불을 피워주고는 말했어요. 나무를 하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렴. 하지만 밤이 깊어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그레텔. 달이 뜨면 길이 보일 거야. 달이 뜨자 조약돌이 길을 비춰주었죠. 아이들은 조약돌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지만 새어머니는 몹시 화가 났어요. 머지않아 또다시 끔찍한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새어머니는 헨젤이 조약돌을 줍지 못하게 문을 잠가버렸어요. 헨젤은 대신 빵 부스러기를 몰래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헨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숲속의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전부 쪼아 먹어버렸어요. 밤이 되었지만 빵 부스러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길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꼬박 이틀 밤낮을 숲속에서 헤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굶주림에 지쳤을 때 아름다운 하얀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새는 노래를 부르며 날아갔고 아이들은 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침내 새는 과자로 만든 집 지붕에 앉았습니다. 맛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집을 떼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각사각, 누가 내 집을 갉아먹지? 문이 열리고 늙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오, 가엾은 것들. 안으로 들어오렴.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었고 아이들은 푹신한 침대에서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마녀였어요. 마녀는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마녀는 헨젤을 통통하게 살찌워서 잡아먹을 속셈이었어요. 마녀는 눈이 아주 나빴어요. 헨젤은 꾀를 내어 통통한 손가락 대신 얇은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마녀는 뼈다귀가 헨젤의 손가락인 줄 알고 화를 냈죠. 마침내 마녀가 소리쳤어요. 더는 못 참겠다. 내일 당장 잡아먹어야지. 마녀는 그레텔에게 커다란 화덕에 불을 지피라고 시켰어요. 먼저 화덕에 들어가서 불이 잘 붙었는지 확인해봐라. 그레텔은 마녀의 속셈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멍청한 것. 그 마녀는 화를 내며 자신이 직접 화덕에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바로 그때 그레텔이 마녀를 화덕 속으로 힘껏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쇠로 된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레텔은 헨젤에게 달려가 우리 문을 열었어요. 헨젤, 우린 살았어. 헨젤이 우리에서 뛰쳐나왔고 두 아이는 기뻐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녀의 집에는 보석과 금화가 가득했습니다. 헨젤은 주머니에, 그레텔은 앞치마에 보물을 가득 담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은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걷자 큰 강이 나타났어요. 건널 방법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하얀 오리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오리야, 우리를 좀 건네주렴. 착한 오리는 헨젤을 먼저 태워 건네주고 다시 돌아와 그레텔을 건네주었습니다. 강을 건너자 낯익은 숲이 나타났고 저 멀리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힘껏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린 뒤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새어머니는 병들어 죽었단다. 헨젤과 그레텔이 가져온 보물을 쏟아내자 가난은 끝이 났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걱정을 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